왜 8개 회사를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왜 강남원이었어요? 2020년도 강남원이면은 지금 규원님 CTO님 계실 때도 아니고 개발팀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사실 개발자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던 개발팀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왜 강남원이었어요? 그 제가 원래 강남 언니에 제가 신뢰하시는 몇몇 친구분들이 다니고 있었고 1년 넘게 다니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엄청 만족하면서 다니고 또 그 과정에서 성장 인격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고 해서 근데 계속 그 오라고는 했는데 뭐 이렇게 이랬는데도 네, 계속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어떤 회사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이직할 때 한번 보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매력을 느끼게 된 거는 이직 제가 그래도 많은 회사들 면접도 보고 티타임도 하고 하면서 그 회사 분위기를 조금은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신중하게 뽑고 그 채용을 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기대가 큰 만큼 자율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고 신뢰도 많이 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서 가지고 그 채용 과정에서 이 회사가 나에게 보여주는 신뢰와 이 조직 문화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제일 잘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사람을 굉장히 이제 100명 정도 되는 회사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덩어리로 보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다 신경 쓰기보다는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여기가 만족하는지 보기 쉬운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수많은 지원자 중에 한 명일 텐데 뭐 저한테 계속 그 제가 다른 회사도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간 들고 있으니까 간 보고 있으니까 계속 전화해 주셔서 원희님이 이런 역할 해보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원희님이 뭐 저렇게 일해보면 더 재밌게 우리랑 같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끝까지 진짜 제안 주셔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강남원희를 택하게 됐어요. 계속 전화 주신 분은 HR 담당자세요? 아니면 면접 봤던 면접관 분들이세요? HR 담당자도 있었고 면접 본 분도 있었어요. 그때가 이미 강남원희가 그 100명이 넘을 때였다는 거죠? 거의 100명 다 될 때쯤 한 80명쯤 일했었을 때였어요. 개발팀 몇 명이었어요 그때? 개발팀이 한 20명인가? 100명에 가까운 인원인데 한 명 한 명 최종 합격하신 분이 계속 간보기를 하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포지션이 별로라고 하면 이 포지션은 어떠냐 혹은 뭐 예, 여기 오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계속 케어를 한 거군요. 끝까지 이 사람이 출근 도장 찍을 때까지. 그게 테크 HR 직무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HR 파트가 그렇게 한 거예요? HR 파트가 그렇게 했어요. 저희 테크 HR 따로 없어요. 와, 저 들었던 채용 사례 중에서 이 정도 규모에서 원래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테크 HR 팀이 따로 있거나 HR 팀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한 명 한 명 최종 합격자 한 명 한 명에 그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100명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규모 80명 정도 규모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80명 정도 규모에서 그렇게 합격자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만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리스펙입니다 진짜로. 확실히 그 HR 파트에 대해서도 진짜 저도 그 과정에서 이런 회사라면 입사 전에도 이렇게 물론 입사 전에 더 잘해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입사 전에 이 정도로 나를 잘 알아봐주고 고민해주는 회사면 입사 후에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가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실만 하네요. 네 진짜. 지금은 그럼 강남원희가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고 개발팀이 몇 명 정도예요? 한 전체는 120명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개발자 규모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대박인 게 30명인데 그런 걸로 치면은 기술력이 너무 좋은 팀 아니에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30명이면 사실 앱 개발자 이제 웹 프론트엔드 이제 뭐 백엔드 다 하고 나면 사실 직무별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을 순 없잖아요. 한 10명 안팎인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10명 안팎인데 지금 그 정도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도 하면서 서비스 발전도 계속 하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원희님 합류하실 때가 20명이었으니까 지금 대략 한 2년 동안 10명 정도가 추가 채용된 건데 그만큼 좋은 분들만 계속 합류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네, 엄청 신중하게 뽑고 있고 또 그간에는
또 막 그렇게 개발자 채용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잘 못했어가지고 더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꽤 빠르게 채용이 되고 있긴 해요. 아,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는 채용 어떡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전에 저 배달의 민족 처음 갔을 때도 그랬는데 약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강남 언니가 기술 집약적인 회사인가? 라는 약간 의구심 같은 게 들어요. 물론 강남 언니 말고도 뭐 비슷한 서비스들도 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강남 언니에 가면은 어떤 도전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완전 IT 중심인 회사이고 비전도 IT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자이거든요. 그래서 IT가 메인인 회사이고 또 트래픽도 강남 언니가 어느 정도 나오는 서비스여서 이 트래픽을 받는 회사에서 의뢰하는 MSA, 의뢰하는 DB 분리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또 웹 쪽에서는 저희가 강남 언니 웹 서비스도 있고 앱에 들어가는 웹뷰도 있고 또 뭐 어드민도 병원용까지 해서 막 2개 있고 저희가 따로 하는 병원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프로젝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라던가 뭐 웹뷰도 계속 여러 인스턴스를 띄워대니까 모노레포라던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작거나 그러진 않군요. 네네, 엄청 커요. 오히려 실제로 면접 와서 보시는 분들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드리면은 강남 언니 그렇게 많은 게 있냐, 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배달민족 처음 갔을 때 그랬거든요. 아 무슨 대학생 졸업 작품 같이 생겼는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진짜 많아요. 맞아. 개발팀 엄청 많고 맞아요. 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제가 이제 뭐 강남 언니 봤을 때 이제 또 뭐 그때 당시 그런 마인드 지금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좀 내부적으로 어떤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크군요. 또 글로벌 비즈니스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일본 진출도 한 상태여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진출했군요. 네, 일본 진출했어요. 지금 서비스 하고 있나요, 일본에? 네, 서비스 하고 있고 꽤 상위권이에요. 그렇군요. 투자분들 막 입이 기억을 걸리시겠네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훨씬 더 잘 될 예정이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리고 요새 하나 더 있다. 네. 자랑할 거 하나 더 있어요. 예. 10초. 저희 이제 CTO님이 갑자기 조급해. CTO님이 아무래도 TDD나 이런 거, DDD나 이런 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SNS에서 굉장히 약간 좀 센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꼰대랑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유연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쵸. 저도 저희 회사도 전반적으로 CTO님 오시고 나서 TDD로 개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엔간하면 TDD로 개발하자 같은 분위기예요. 부럽네.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국내에서 TDD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네요, 강남 언니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른 회사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님 같이 프론트엔드 혹은 뭐 이제 UI UX 이런 여러 직무를 하셨던 분이 백엔드로 넘어갈 만큼 되게 학습할 거리가 많다, 혹 성장할 기회가 많다 정도로 해석이 될 회사네요, 진짜.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도 사실 이미 TDD를 하고 있고, 그 분이 CTO님이 오실 때 같이 오래 일했던 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한 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셔서 프론트엔드로 TDD를 또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 경험도 많이 전파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론트엔드도 많이 좀 TDD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 기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네요. 네, 진짜 좀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고 저는 느끼고, 개발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그 비즈니스만 생각해서 도메인도 분리하고, 물론 비즈니스가 굉장히 메인이긴 하지만 도메인 같은 것도 어떻게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시스템으로 모델링 해야지 좋을지 이런 것도 많이 학습을 하고 있어서 좀 같은 개발인데 다른 개발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CTO님 새로 오시면 거의 이제 회사가 완전 탈바꿈 돼가지고. 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 다니시는 구성원분이 회사 다니는 게 재밌다라고 얘기할 만큼이면 개발팀이 얼마나 재밌으면 저런 얘기 하실까 싶네요. 다른 분들도 재밌겠지?
나만 재밌는 게 아니겠지. 그 올해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언리밋이에요? 거의 언리밋 수준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 돈이 제한인데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럽다. 그래서 그런 이슈는 잘 없고 오히려 좋은 분을 찾는 걸 더 힘들어하는 편이어가지고 좋은 분이라면 몇 명이고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지금 저희 같은 시리즈 A나 B 정도 되는 회사들은 진짜 이제 채용하기 진짜 힘들겠다. 강남언니도 시리즈 B잖아요 지금. 네, 저희도 시리즈 B예요. 그러니까 근데 강남언니 시리즈 B 같은 느낌이 좀 안 들긴 해요 사실은. B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좀 그럴 수도 있다. 규모도 있고 확실히 맞아요. 비즈니스도 다루는 게 약간 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한 카테고리 1등이잖아요. 그쵸. 부럽네. 부럽네요. 어쨌든 네, 강남 언니 자랑 타임은 이제 저희가 해드릴 만큼 해드렸으니까. 원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가 이력서를 전체를 저희가 이제 봤는데 퇴사하고 다음 회사까지 갈 때 한 달 이상 쉰 적은 없더라고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원희님 아까 얘기했던 그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좋아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보통은 미뤄놨던 공부를 한다거나 미뤄놨던 책을 본다거나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와 회사 사이의 기간 동안.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나는 빨리 또 회사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내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또 제가 휴직하고도 공부해보려고 해봤는데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없으면 공부를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차라리 천천히 풀지언정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게 더 잘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또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 더 마음에 안정이 없었던 시기여가지고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생겨서 이제는 공부할 게 뭔지도 되게 좀 선명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CTO님 맞아요. 배우면서. 맞아요. 이제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쵸. 요즘은 어떤 고민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실 가장 불안해하는 선택을 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하는 선택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그간 한 3-4가지 정도를 여러 개 해왔으니까 하나가 망해도 괜찮았거든요. 도망칠 곳이 있고 또 핑계 댈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버리고 한 가지만 하는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 8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훈련 그리고 끈덕지게 한 가지를 깊이 파보는 훈련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요거를 훈련하는 게 저한테는 많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포인트여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생각하시는 커리어 꼴이 있어요? 나 CTO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그 창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강남 언니도 창업 전 마지막 회사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제가, 그래요? 네, 여기서 많이 성장을 해놓고 다음 커리어에서는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아니면 아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 항상 인생은 뜻대로 돼본 적이 없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창업을 할 때 예전에는 CEO를 하고 싶다, 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다면은 요새는 좀 더 코파운더이면 CTO의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이지만 그게 꼭 나 혼자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코파운더도 괜찮다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같이 창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변 대표님들 보니까. 아니, 물어볼 게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왜요? 왜요? 창업하신다 그래가지고 네카라쿠베 vs 하려 그랬는데 혹시 뭐 이렇게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이제 계셨었으니까 네카라쿠베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 쪽으로 한 번쯤은 좀 지원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연차가 한 3년차, 4년차 때 많았고 그걸 다 지나고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저는 강남 언니가 반드시 유니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네카라 후배 강당토? 뭐 이런 거 강당토에 들어야겠다 그렇게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요새는 그런 욕구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이거 대표님이 너무 좋아하실 멘트네요.
아니, 저희끼리도 밥 먹으면서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해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는 유니콘 되겠다라고 되게 확신이 있으신 거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내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가요? 막 이러던데. 얘기해주고 싶다. 이 방송 꼭 보여주고 싶다. 왜 근데 창업이에요? 왜 창업이냐면 저는 제가 작은 회사에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이게 제 거라고 생각할수록 재밌더라고요. 그쵸. 누구나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해보면 좋을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가장 많이 힘들면서 성장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래서 한번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걸 저는 또 일로서 저를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화가가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저도 제 일로 저를 계속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나를 잘 표현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창업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보통 개발자들은 그 얘기할 때 화가까지 똑같거든요. 그 뒤에 쓰는 단어를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희님은 일이라는 단어를 쓰길래 그게 일이 원희님한테 문제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문제를 맞아요.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원희님은 개발자라기보다는 그냥 프로블럼 솔버네요. 문제 해결사로서의 포지션을 더 원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한 선호도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또 기술 자체도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간 여러 직무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또 물어볼 거 있었는데 또 없어졌어. 방금 얘기하셔가지고. 저 이력서 쓸 때 좀 궁금한 건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력서를 보시면은 이제 신입이나 저연차 할 때는 아닌데 다른 어떤 개발자분들의 이력서와 비교했을 때 저 기술적인 그런 키워드 설명이 좀 적더라고요. 신입이나 이제 저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직접 적지 않으면은 좀 뭔가 불안하거나 약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은 좀 뭔가 나의 그런 이력서를 딱 봤을 때 이력서의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의 좀 생각이 있으신지. 예를 들어 힐링 페이퍼 쪽에서는 기술적인 키워드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 힐링 페이퍼 와서 개발을 많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쌓기 위해서라도 저는 뭔가 이 좀 이제 뭔가 자신만의 철학 이제 딱 세계관이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이제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저의 강남언니 와서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포인트인데 그간 강남언니 와서 데이터하고 PO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기술적 역량을 또 못 쌓아서 이제 아예 백엔드만 하겠다 박아버린 거고 또 여태까지도 사실 다른 개발자분들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설명이 덜한 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그거는 전략인 것 같아요. 내가 기술로 깊게 파는 사람이면 기술적인 당연히 역량을 자랑해야 되는 거고 저는 컨셉이 약간 기술은 상관없어. 근데 너희들이 풀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를 뭘 써서라도 해결할게 같이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무가 여러 개고 기술 그 개발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했는데 보통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괜찮았었던 게 좀 그런 게 어필돼서 그런 게 아닐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원인이 나와 주신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리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도 되게 멋있게 살 수 있다, 멋있게 사는 개발자가 있다라는 사례가 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그동안 나왔던 분들은 외길 인생들만 나왔어가지고 다들 원툴로만 살았어가지고 다들 이거 그렇더라고요. 저도 봤거든요 이전에. 근데 이제 보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프로그래밍이 좋아서 나는 컴공에 가서 막 그래서 와 진짜 저랑 완전 달라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어나 스터디를 들으면서 세상에 개발이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좀 늦게 그런 면에서는 또 늦게 시작한 편이죠. 원희님 하면 이제 사실은 개발자 이력서가 첫 번째 키워드잖아요. 이제 요거 노하우를 이제 강의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강의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력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력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지? 이게 홍보를 하니까 못하겠네. 그가 이제 강의도 여러 번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구나 하는 인사이트도 쌓였고, 또 멘토링을 하면서 수집한 여러 이력서들을 공개하면서 강의를 하면은 훨씬 유의미하고 디테일한 강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인사이트랑 그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이력서 사례를 모아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시면서 사람들이 글로 말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 습득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써보려니까 잘 안 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로 많은 분들이 원희님한테 이력서 특강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꼭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혹은 이제 멘토링 스케줄 안 잡더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나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오픈하고 나서는 수강하시고 수강평 써주시면 실제 이력서 피드백도 드리는 세션을 하거든요.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초반에 이제 많이들 초반 러시 해야 되네요. 네, 신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피드백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제가 강의를 찍기는 했지만 사실 이력서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저처럼 기술적인 내용보다 좀 더 문제 해결 중심인 사람도 있고 엄청 기술 집약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담기는 어려워가지고 최대한 제너럴한 이야기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력서에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희님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정답으로 네. 가는. 언니 정리를 굉장히, 포장을 굉장히 잘 해주시네요. 어떠셨어요, 좀?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던 게 질문지 준비하시면서 막 블로그도 봐주신 것 같고 이력서도 봐주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제가 질문지 미리 읽어오는데 제 막 중학생 때 시절까지 다 떠오르는 질문지여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왔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재밌어가지고 기대 이하로 하실 줄 알았어요. 질문지들 안에서. 근데 이제 좀 걱정은 내가 너무 좀 편하게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말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요? 범준님보다도? 영아님보다도? 이거 예. 그대로 편집해야 되지. 범주님 사랑합니다. 영아님 사랑합니다. 사회적 과면을 너무 내려놓고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또 뭐 그런 게 개발바닥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희도 그동안 좀 개발자들 분들한테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일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정말 유니크한 그런 유니크? 뭐랄까요? 독특하신 그런 커리어인 것 같기도 하고 독특하신 맞아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